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ETF 시황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이 0.82% 마이너스 됐고요. 이게 0.79%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이너스 됐는지 보니까 6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하기 전에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큰 폭으로 예측치보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 관련 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미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예상이 또 나오면서 주가는 따라서 하락을 했다. 투자자들은 이날 민간 고용이랑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했거든요. 고용이 좋으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올라갔겠죠. 7월 달에는 거의 금리 인상하는 기조로 갔습니다. 거의 뭐 90% 가까이 금리 인상한다. 0.25%로 이렇게.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를 또 넘어가서 이거 또 이제 뭐 주식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이죠. 왜냐하면은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결국은 안전마진이 증가를 하니까 주식에서 채권으로 더 돈이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은 6월에 민간 고용은 전월보다 49만 7천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예측치가 22만 명이었는데 이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대면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6.4를 기록해 전월 6.6보다 둔화를 했다. 민간 고용 지표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하루 앞두고 발표가 되는 민간 부분 고용 상황을 가늠하게 해주지만 비농업 고용 지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니까 뭐는 떨어지고 우리 주식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거의 89.9% 거의 90%가 7월 달에 0.25% 인상을 할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고용이 좋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좋게 볼 게 뭐냐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왜냐? 고용이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줄어들어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결국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발휘할 것 같다. 오히려 더 좋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지수가 나오는데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사야 되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거 언제 사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좀 하나 고민을 덜어드리자면 7월 12일 이후 지수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는 12일 이후 지수를 보면서 투자를 할 거거든요. 왜냐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지수가 또 높게 또 예상치보다 나오면은 또 금리 인상을 더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주가는 더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수를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런 뭐 멘탈 관리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넷 옐런 장관의 지금 중국 방중이죠. 미중 관계가 지금 완화가 될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금 이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나흘간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옐런은 방중 기간 동안 리창 총리, 허리평 부총리, 그 다음에 류쿤 재정부 장관 등 중국 경제라인 핵심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인사들이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장관 방문 전에 지금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하겠다. 뭐 하나 뭐 이런 좋은 고성능 반도체 제재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히토리 하겠다. 중국은 히토리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갈륨, 게르마늄 또 제한을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또 꺼낸 카드는 클라우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서로 간에 갖고 있는 무기들을 거의 많이 쓴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중국에게 조금 치명적이죠. 반도체 고성능 뭐 이런 하이테크 기술들 클라우드까지 해서 중국이 원하는 이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랑 클라우드인데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재하니까 중국도 힘든 거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도 꺼낼 카드가 원자재가 있으니까 원자재를 꺼내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충격은 중국이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는 중국 거 아니더라도 물론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보다는 이제 이런 제재가 오히려 더 안 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피해를 보니까 잘 합의를 하고 그리고 법안까지 협의가 나오면은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장관의
방중 이 일정에서 서로 합의를 원만하게 잘 하고, 그래서 좋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도 이제 협의를 해서 미중 관계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게 나오면 증시에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을 많이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98년도에는 지금 논문이죠. 논문 게재량이 이렇게 낮았는데 점점 올라왔죠. 그 다음에 2018년에 20년까지는 이렇게 뭐 논문 사이언스 페이퍼 이거에 진짜 많이 과학 논문이 훨씬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이 발전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견제를 해야겠다 해서 반도체랑 클라우드 이런 거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다 있다. 중국이 너무 많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날 지금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에서는 스레드라는 를 발표해서 첫날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돌파됐다. 그래서 메타 페이스북 CEO인 저커버그의 한 방을 날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커버그가 이렇게 가입자가 하루도 안 돼 3천만 명이 늘었다. 이렇게 해서 대단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 게이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뭐 유력 인사들이 가입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영향력을 넓혀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가 어떤 뭐냐 보니까 트위터처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왜 견제를 했냐면 트위터처럼 텍스터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짤막한 글을 올려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뭐 마이크로 블로깅 앱으로 지금 메타에서는 지난해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이렇게 스레드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레드 기능과 디자인도 트위터와 비슷해서 업계에서는 일찍이 트위터를 겨냥한 SNS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게시물당 뭐 500자까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사진은 물론 그다음에 동영상도 최대 5분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위터의 대항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뭐 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또 계속 또 주가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미국테크나 100, 나스닥 100, 그 다음에 황플러스 이런 것도 앞으로도 더 성장을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0.74% 이렇게 마이너스 됐고요. 0.27% 마이너스, 타이거 나스닥 100이 0.23%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6% 마이너스, 미국 테크 탑10이 0.04% 플러스, 인도 50 합성이 0.38% 마이너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야 이거 프로가 이제는 100만원 찍겠습니다. 그냥 대단합니다. 1.62% 플러스. 그 다음에 2.35% 마이너스, 3.65% 마이너스. 가 1%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날 때 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배 레버리지 있잖아요. 말고요. 이랑 속슬은 이렇게 마이너스 날 때 담으셔라. 저도 어제 담으려다가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이너스 나면은 한 주씩 담으려고 생각 중이다. 이번 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96%가 급감한 6천억 원이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삼성전자 뭐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이 반도체 경기라는 게 선반영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 찍을 걸 이미 선반영해서 9만 전자에서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5만 전자까지 내려왔다. 이제 7만, 이제 6만 전자 살짝 내려왔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바닥을 이제 찝고 올라갈 일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드라마틱한 상승을 할 것 같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워낙 큰 종목이고 뭐 물론 우상향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막 빠르게 오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장기로 가져가시면은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 굳이 저는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2차전지 또 이런 뭐 조사치가 나왔죠. 지금 1월에서 5월까지 이제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시장에서도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곧 이제 앞질른다. 이제 0.01%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점유율 2023년 점유율이 27.4%고요. 잘 들어보세요. 27.3%입니다. 이제 0.1% 차이밖에 안 됐고요. 곧 이것도 따라잡힐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솔루션 성장률이 57%인데 성장률이 104%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률은 540%다. 대단하죠. 물론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이 성장률이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나중에 뭐 많이 오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파라시스나 여러 성장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따라왔다. 거의 다 따라왔고요. 작년 점유율은 20.4%였습니다. 그리고는 27.3%였는데 오히려 별로 늘지 않았는데 0.1% 늘었는데 이는 거의 7% 가까이 늘어났다.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앞질러지는 날이 올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나 전기차 왜 투자하냐, 그거 떨어지는 거 왜 투자하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제가 봤을 때 성장성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꾸준히 장기로 모아가면 좋겠다. 지금 가격으로 판단하면은 뭐 실패한 거죠.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가격으로는 실패한 거고요. 뭐 이게 성공할 거냐, 네가 장담하냐?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 제가 투자하고 있는 뭐 여러 개가 다 오른다는 거는 제가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감안하시고 제 말을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믿지 마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예측했던 게 많이 맞추고 있죠. 지금 미국에 우회 진출할 것이다. 이것도 거의 뭐 거시안이나 뭐 이런 이렇게 짜여지는 판 보면은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제외하고 점유율이 역전될 것이다. 이게 거의 이루어지고 있죠. 0.1%까지 좁혀왔습니다. 이제는 역전할 날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맞춰야 되는데 주가 상승.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 상승인데 이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금 기대하고 있다.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가격 전쟁이 종식되나 테슬라랑 휴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비아디, 중국서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 휴전 합의를 했다는데 16개 업체가 모여서 비정상적 가격을 지금 질서 교란을 하지 말자 이렇게 테슬라를 포함한 이런 업체들이 와서 서약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안전마진 챙기면서 많이 상승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비아디는 뭐 7월 초에 스페인에 7개 매장을 오픈했고요. 빠르면 9월에 돌고래 돌핀이죠. 돌핀이 배달이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비아디는 여전히 EU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이나 올해 말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는 더 많이 비아디의 이런 자동차들이 팔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비아디의 돌핀 익스텐디드는 태국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출시를 해서 배터리는 8년 16만 킬로미터 보증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아디가 계속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중요한 거는 영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141대 배터리 전기버스에 대한 또 다른 주문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까지 지금 300대에 가까운 전기버스를 영국에 수출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디가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ET7 이 트럭은 지금 뭐 브라질에서도 지금 조용하게 전기 트럭이 다니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첨단 기술로 지금 브라질에서도 이 전기 트럭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아디는 알게 모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전기버스 시장도 현대차를 빼면은 중국버스가 점령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중국버스가 4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1위 빼고는 2에서 5위까지 전부 중국 전기버스고요. 가격 차이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중국버스가 배터리 용량이 선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판매 순위 보면은 2위부터 5위까지가 다 중국이고요. 비아디가 4위이고 그 다음에 점유율 보니까 2020년엔 23%, 21년엔 33%, 그 다음에 22년에는 38%, 그 다음에 23년 상반기에는 42%까지 올라왔다. 이게 무섭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따라왔다. 전기버스가 이제는 나중에 이제 이런 상용차도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이제 전기 트럭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승용차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인도를 물어보셨어요. 인도 ETF 투자해도 괜찮냐?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이거는 뭐 따로 제가 주저리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근데 중국처럼 인프라를 갖추려면 1경 4천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장 가능성은 인도가 무궁무진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반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좋으니까 저는 인도 니프티 50 있잖아요. 이부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존 태플턴의 명언 한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이란 성장 산업의 리더 기업이며 기술적 우위와 우수한 경영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다. 바로 이런 주식 가운데서 싼 주식을 골라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주식 가운데서 싼 주식을 골라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이나 이런 ETF들 충분히 싸요.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돈 버나들 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